숭고한 의지, 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주체의 사회주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를 외국의 보들이 끝없이 흠모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공산주의 청년 대표단 성원 아라우조 다 코스타 스테파노치오세는 김정은 최고領導자께서는 현 시대의 가장 골출한領導자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 계신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정치가이신 그이께서는 영활한 대외 활동으로 국제정치 정세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신다고 강조했으며 김일성 김정일 기금 회원 조비는 김정은 동지는 문무를 겸비하신 위인이시다고 격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단장 드미트리 코스첸코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조선은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1월 20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셨습니다. 사상기술 문화 분야에서 일대 표를 일으켜 최후 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데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이 로작은 우리 인민이 세폭의 붉은 길을 펄펄 휘날리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악량을 일으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입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의 위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힘찬 투쟁을 벌여 우리 당의 종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 지난 4년 동안에만도 무려 1200여 개 단위가 3대 혁명 붉은기와 2중 3대 혁명 붉은기,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 혁명 수행을 위한 집단적 경쟁 열풍이 거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러작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대중 자신이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중 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 자신이 운동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 속에 용도업적 단위에서 살며 일한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사업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우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단기별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선호차를 바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집행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업원들 누구나 다 신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루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인민생활 행상의 한 전구를 지켜줬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 정상의 동물 우렁차게 울리며 오직 앞으로만 내달리겠습니다. 내 나라를 경의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나라로 더욱 빛내어 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말리마 속도를 창조하자.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단천 1호 발전소 각종 수력 구조물 건설과 수천 미터의 물길글 공사를 맡은 조선인민군 조태산 소속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이동식 작업 발판에 의한 수직갱 콘크리트 치기와 전단면 휘툴 조립에 의한 물길굴 단분 타입 방법을 비롯한 합리적이고도 실리 있는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기와 진동 다짐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콘크리트 피복 공사를 60% 개선해서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여단에서도 불리한 작업 조건에서 집수종 능력을 확정하고 각주식 발파와 집초식 발파법을 비롯하여 암질 조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발파 방법들과 천공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굴진 속도를 훨씬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안변 린비료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기업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 기풍으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강 린내석 강산의 생산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린비료 생산 공정이 망가동 만부하를 걸었습니다. 린비료 생산에 필요한 석계석과 카레장석이 우리 공장 가까이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 기타 원료들도 더해서 자체로 생산되어 파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생산 공정의 통합 조정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소송로에서 중기 발생 장치를 새롭게 제작 설치하여 린비료의 품위를 15%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 팽량기를 자체로 제작 설치해서 많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원료 배합 공정에서 정확성을 95% 이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으로 안고 진종을 바쳐가는 애국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속에 랑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 올해 광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다수확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농장이 올해 다수확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논표 소출이 1.2배 높아졌습니다. 올해 유기질 거름은 중보당 20톤, 지력이 낮은 포전에는 25톤 이상 낸 데다가 흑부산 비료 5톤에 생물활성 대비와 닭배설물을 전반 포전에 내었더니 지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벼강화제비를 널리 받아들여서 지력이 높은 포전에는 40포기, 지력이 낮은 포전에는 50 내지 60포기를 꽂아서 통풍 조건을 잘 보장하면서 비답성 능력을 높였고 이삭팩이 전후로 해서 멀리 있는 비료를 3차 이상 입분무하였더니 이삭률도 높아지면서 올해와 같이 이렇게 높은 알곡 소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후방 사업은 곧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당의 뜻을 받들고 총진 강제 공장에서 대용 모기로 사료 원가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비알곡 모기 비중을 높여 돼지, 닭, 오리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알곡 모기 소비 기준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축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유평방에 달하는 자연늪을 개건해서 여기서 한 해만도 큰 단백질을 100여 톤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100여 톤의 큰 단백질이면 수백여 마리 집짐승들을 한 해 동안 키우는 데 필요한 모기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 흔한 조개 껍질, 겹 껍질 이런 뽑은 사료들을 대용 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그 조건에 맞게 무시래기, 배추, 남새 부산물들을 많이 수집해서 겨울철 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금류들이 배설물을 첨가제로 발효시켜서 돼지 모기로 이용하니까 알곡 모기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돼지 중체류를 훨씬 높일 수 있었습니다. 후창 광산에서도 집짐승 기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축산기지의 관리공들은 토착 미생물에 의한 돼지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알곡 모기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100여 마리의 돼지와 닭을 길러 광부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더 많은 물질적 재물을 창조하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 도매상업관리처 직물도매소의 일꾼들과 동업원들이 생산 부산물을 적극 이용해서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려는 이런 마음을 안고 전문 상품 공급단인 우리 도매소가 재자원화의 길에 들어선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설비 문제였는데 그때 우리는 방직 공장들의 이런 쓸모없이 벌어져 있는 설비들을 가져다 우리 실적에 맞게 개조하였습니다. 피복공장, 방직공장들에서 나오는 이 가입밥과 자투리 천도를 가지고 이불을 생산했는데 원료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적지 않은 실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한두 가지였던 이런 제품이 지금은 수십여 가지로 늘어났고 석탄 가스화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를 도입해서 지금은 국가의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생산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 수지 건재 공장에서는 사소한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해마다 400여 톤의 파수지를 모아들여 재생 이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서 수지관, 박개질을 비롯한 각종 수지 제품들을 원만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결과 공장에서는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도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따라 배우는 운동 발단 마흔돌을 맞으며 방송야외가 진행됐습니다. 방송야외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사랑과 믿음 속에 혁명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나날에 있은 감동 깊은 사연들과 고든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방송야외를 통해서 도안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 맡은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경야는 최고령도 동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갈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제10차 전국 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가 1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동명 동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최상권 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소원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대학생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회는 전국의 90여 개 대학에서 이룩한 2,000여 건의 과학연구 성과 자료가 출품됐으며 기계분과, 금속 및 세재료분과, 의학분과, 정보분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됩니다. 팔레스티나 요르단강 소안 지역의 라말라흐 시에서 16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도시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군 고멸 초소 근방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자동차 바퀴를 불태우면서 가자 지대를 무차별적으로 공습해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만행에 격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한 군사적 공격이 계속되는 한 팔레스티나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아 10여 명의 팔레스티나인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시에서 큰 물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밀물이 밀려들어 발생한 큰 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살림집과 상점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과 도로들이 침수됐으며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모아에서 최근 홍역이 발생해서 6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 홍역에 걸린 환자 수는 716명이며 그중 100여 명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홍역 발생으로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공공장소에 어린이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생명과학 연구 집단이 컴퓨터로 인공 박테리아 게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유전학 기술로 박테리아 게놈을 만든 적은 있지만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인공 박테리아 게놈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생물공학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고생대 파충류를 모방한 로봇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연구사들은 지금으로부터 2억 9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지 동물의 화석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는 과정에 그 동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방한 로봇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서 연구사들은 고생대 시기에 살았던 파충류들의 운동 과정과 진화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존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강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17.7도로서 당일 최저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낮부터 기온이 점차 높아져서 추위는 해소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1일 목요일 음력으로 10월 25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과 조선소의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량강도와 함경남북도에서 주로 개이겠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신의주, 초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밤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낮부터 구름이 끼겠으나 대기는 건조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하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밤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하 2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문촌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3일과 24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에 서해안 중부 이북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4일에는 전반적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이 기온은 평년보다 매우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